우리가 몰랐던 감정의 비밀. 감정에도 공식이 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은 혹시 플러치게 감정 바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로버트 플러치기 만든 이 이론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섞이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준답니다. 마치 물감 섞듯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플러치크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8가지로 나누었어요. 바로 기쁨, 수용,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입니다. 그는 이 8가지 감정이 서로 만나면 새로운 감정이 탄생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섞여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탐험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쁨 더하기 수용은 사랑. 이 조합은 너무나 아름답죠.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기쁨과 수용이 만나 사랑이 되는 과정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면 그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죠. 수용 더하기 두려움은 복종. 이 조합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많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수용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려움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죠. 이 둘이 합쳐지면 복종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학창시절 짓궂은 친구들의 괴롭힘을 겪었던 기억이 있나요?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저항하려 했지만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괴롭히는 친구들의 요구를 따르거나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바로 복종에 가깝습니다. 즉, 반항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 지시를 수용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반발심과 무력감이 뒤섞인 복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두려움 더하기 놀라움은 경외. 이 조합은 조금 예상 바뀔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거대한 폭포나 웅장한 설산을 마주했을 때 그 압도적인 규모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이 두 감정이 합쳐져 경외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똥별을 봤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서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우주의 광활함에 비해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으며 왠지 모를 두려움도 들었지만 동시에 와, 이런 장면을 내가 직접 보고 있구나 하는 놀라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감인 것 같아요. 놀라움 더하기 슬픔은 실망. 이 조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기대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실망을 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온다고 했는데 왜 못 오는 거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아, 너무 아쉽다 하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두 감정이 합쳐져 너무 실망했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드디어 내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몇 달을 기다려 티켓팅에 성공했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공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건강 문제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뜬 거예요. 설마 진짜? 하는 놀라움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슬픔. 그게 바로 실망의 감정이었습니다. 슬픔 더하기 메스꺼움은 가책. 이 조합은 우리가 흔히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감정과 비슷해요. 슬픔은 무언가를 잃거나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메스꺼움은 비도덕적이거나 불쾌한 것을 거부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가책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수로 친구의 소중한 장난감을 망가뜨렸어요. 그 사실을 숨기고 모른 척했죠. 친구는 망가진 장난감을 보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슬픔을 보며 아, 내가 저걸 망가뜨렸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지? 라는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었죠. 이 두 감정이 뒤섞여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책, 즉 죄책감의 감정입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낄 때 가책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메스꺼움 더하기 분노는 경멸. 이 조합은 누군가에게 강한 비난이나 멸시를 보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메스꺼움은 어떤 대상의 도덕적 또는 물리적 불결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고, 분노는 불의나 부당함에 대한 반응이죠. 이 둘이 합쳐지면 경멸이 됩니다. 길을 걷다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길거리를 더럽히는 행동에 대해 메스꺼움을 느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차피 청소부들이 치울 텐데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상종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경멸입니다. 단순한 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감정이죠. 정치인의 거짓말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접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하는 혐오와 함께 국민을 기만하다니 라는 분노가 합쳐져 저런 사람은 정말 경멸스럽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분노 더하기 기대는 공격성. 이 조합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감정이에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라는 기대가 더해지면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는 복수하고 말 거야라는 부정적인 예상이나 의도를 의미해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어떤 유저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계속되는 방해에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다음번엔 꼭 저 유저를 처치하고 말 거야 라는 기대에 불타올랐고, 결국 저는 그 유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게임에서 쫓아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노와 기대가 합쳐져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예견 더하기 기쁨은 낙관. 이 조합은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입니다.
예견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기쁨은 현재의 행복한 감정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낙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제가 드디어 바라던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회사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다니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저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예견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합쳐져 앞으로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라는 강한 낙관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처럼 낙관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의 기쁨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죠. 마치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결과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해 느끼는 행복이 합쳐져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플러치게 감정 이론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 감정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섞여 얼마나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